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0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이 그 컨스텔레이션급이라는 호위함을 20척 정도 건조하겠다고 20년, 21년 그때 했었죠. 이야기를 그 추진하다가 계속 뭐라고 할까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위축됐죠. 그래서 결국 11월 중순, 지난달 중순 정도에 포기한 것 같아요. 이게 포기하는 시점이 참 애매하죠. 제목이 적은 것처럼 소위 이제 미국이 법까지 고쳐가면서 본인들의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첫 번째 후보가 컨스텔레이션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호위함을 안 가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뒤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창 때는 71척의 호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올리브 해저드 페리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 오래돼가지고 다 전력에서 도태됐고 그 중에서 쓸만한 거는 해외에 공여했어요. 없어요, 전혀. 우리도 호위함이 있는데 호위함이 없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레이 버커급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미국이 정말 노쇠했다. 골다공증에 당뇨병에 힘들다. 그거랑 제가 정신원평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서 정치논평하고 군사 이렇게 국방논평하고 이걸 같이 섞어서 보게 되면은 그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취소됐다는 기사들이 쭉 나온 건데 11월 중순경에 이게 지금까지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참 내부적으로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미국도 왜 이런 문제에 처했는지, 어떻게 할까,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대안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반값에 우리가 건조해 줄게. 이게 첫 번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을 오래 질질 걸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도.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임박했다. 자, 이것을 한국에 다 맡기는 그런 부끄러움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게 나라가 그거밖에 없는데 가진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 외연이, 정치적 포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배가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배를 포기하느냐? 이걸 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까? 뒤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국 해군한테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도 본인들이 만든 것은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증된 프랑스와 이태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렘이라는 그 호위함급의 뭘 사와서 미국이 자기들의 장비, 레이더하고 전투 체계를 넣어서 자기들 사양에 맞춰서 무난 사양을 넣어서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그거마저 뭉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안정적인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설계를 가져왔다. 이제는 건조 능력까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요.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한 달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들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호위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미국 생산을 포기했다. 지금 두 척이 건조 중이에요. 그건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쭉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날린 거거든요. 트럼프를 비판하진 않아요, 어디서도. 왜냐면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이미 끝난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갈 때는 한국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깔때기를 딱 꽂으면 깔때기로 흘러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그냥. 볼게요. 이제는 이것도 항상 보면은 지금 건조 중인 사진도 없고 항상 이래 상상도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두 척이 건조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라고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와 이태리에 있는 프랭급을 기반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약 7,000톤급이니까 상당히 큰 배예요. 우리가 지금 호위하면 4, 5천 톤 정도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작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원양 항해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가 좀 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활동 기간이 좀 길다. 그리고 대양 항해를 위해서 2급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장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MK41 수직 발사관이 32셀 에다가 A사 레이더는 가장 싼 거, 그것도 가격 아끼려고 3개 달았어요. 그 다음 대한 미사일 16발 정도 달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뒤에 대잠 헬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으면 두 대일 수도 있고 한 대일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은 함수 밑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 소나가 없어요. 완전 염가 버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가격은 1조 5천억이에요. 자, 이 앞에 소나가 없기 때문에 뒤에도 소위 말해서 예인 소나나, 우리 지금 최신 호위하면 다 들어가는 국산화 돼가지고 예인 소나나 가변 심도 소나, 그리고 이제 선미나 선수나, 선수 바로 뒷부분에 몸통에 붙는 소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이제 방어용 소나라고 보시면 돼요. 잡음이 많은 상태에서 작동하는 소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 없다. 기본적인 소나도 없다. 그럼 뒤에 소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배인데, 기본적으로는 충남급에 훨씬 못 미치는 무장이라는 면에서 또 그렇고, 기능이라는, 레이더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전투체계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가격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 감히 하거든요. 예. 이 스파이6 A사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 레이시온이 개발한, 그거에 가장 싼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작전 반경이나 대공 미사일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감안해서 그거에 예를 들어서 곱하기 2배 내지는 3배 정도 되는 탐지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동시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대잠 능력은 거의 부여되지 않았다. 대잠 헬기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SM 해상형이 과연 현재 SM6보다 사거리가 짧을까? 향후 개량형까지 하면 우리는 좀 탄력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통합 마스터로 구현을 해냈다. 공간 효율성이 좋아졌다. 우리는 한 5,000톤급이지만 얘는 7,000톤급인데도 장거리 항해 성능을 빼고는 우리가 오히려 낫다.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걸 우리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이걸 이미 두 척을 건조했기 때문에 이 설계를 가지고 그들의 구성품대로 만들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몇 개가 너무나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 대비 성능비가 한국 제품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긴 봅니다만은, 과연 1조 5천억짜리를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자, 이거 객관적 데이터로 일단 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계획이 20척이었어요. 20척. 그런데 이게 건조 중인 게 2척이에요. 건조 중에 취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2척은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게 이제 건조가 돼도 갈 데가 없다는데, 지금 주말트도 3척 건조했잖아요. 이것도 갈 데가 없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끼워 놓은 건데, 인디펜던스 LCS라고 그래서 연안점토함 인디펜던스급하고 프리덤급, 그거는 도합 한 40척 가까이 건조했죠. 그 한 50조 들었어요. 운용비까지 사면 50조 훨씬 이상 들었을 거예요. 주말트도 50조 들었거든요. 건조하는데, 3척 건조하는데. 연구 개발이 포함해서. 이거는 또 같은 짝이 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짓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어요. 미국 해군이. 자, 그래서 트럼프가 딱 등장해서 딱 잘란 건데, 호위함 없이 가느냐, 그리고 구축함 없이 가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예. 여기 보면 가격이 첫 번째 함정 같은 경우는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고, 두 번째 함정부터는 1조 5천억이에요. 예, 1빌리언 달러니까. 예. 보통 함정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호위함은 지금 5천억 정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남급 같은 경우에. 한 해에 2척씩 찍어내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이따가 호위함 시리즈 4도 이제 곧 들어갈 것이고, KDDX 이번에 결정되면 또
1년에 2대씩 찍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개발로 찍어내면. 왜? 그것도 한 2년간 연기됐기 때문에. 미국 전체 조선업계가 군함을 찍어내는 속도가 우리보다 느려요. 훨씬 비싸고. 예,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올 거냐, 알레이버크급이 올 거냐. 그 다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DDG-X라고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하는 구축함이 올 것이냐. 물론 두 개는 다 올 것입니다. 두 개 다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거 볼까요? 제가 그 염가형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레이버크급도 하고 초기형하고 컨스텔레이션급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배수량이 이게 7,000톤이 넘고 알레이버크급 초기형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력형도 한 9,000톤? 네, 큰 차이가 없고 배 크기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왼쪽 동그라미 왼쪽이 컨스텔레이션인데 왼쪽 위에 보면은 레이더가 정면을 보고 있죠. 이게 A사 레이더거든요. 이걸 3개만 했어요. 제가 앞에 한 개 레이더가 좌우를 180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 180도라기보다는 전방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 뒤에 2개가 있거든요. 뒤에 2개가 있는 이유는 다른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동시 대응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는 이제 완전히 A사 방식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타일 붙이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드릴 텐데 타일의 개수를 늘려갈수록 그 타일 아래는 여러 가지 몇백 개의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째로 뒤에 연료 전기 공급, 냉각 이런 것들이 통째로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 고장이 나면 그걸 드러내고 다른 걸 끼우면 되고 또 레이더 성능을 확장시키고 싶으면은 그 타일 조각을 더 붙이면 돼요. 그런 식인데 하여튼 미국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는 제일 작은 게 들어갔다. 즉 제일 싼 게 들어갔다. 그것도 4개가 아니고 3개를 넣었다. 이러면 탐지 능력하고 그래도 기존 것보다 훨씬 좋을 거. 이게 A사기 때문에 기존 폐사 방식보다 2배 정도 좋아지는 거고 동시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한 척에 1조 5천억인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우리 충남아 보십시오. 5천억 주고 딱 네 방향으로 딱 그것도 통합마스에 다 올려서 달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시면은 알레이버크급 앞에 선수 소나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소나라는 말이에요. 컨스텔레이션 그것도 없잖아요. 예, 이거는 다목적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수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함정인데도 가격이 1조 5천억이다. 예, 이거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보이시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스파이 6 레이더. 이게 이제 A사 레이더고 스파이 1D 레이더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 A사 그런 폐사 방식이죠. 우리 세종급 정조급이 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는 로키드 마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파이 6 레이더를 미 해군이 이제 선정하면서 레이시온으로 넘어간 거죠. 예. 여기 보면 RMA라는 게 나오죠. 저게 타일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아래로 직사각형 모양의 이 레이더 판에 9개의 타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타일은 계속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고 전력 수요와 이제 핵심적인 전력 수요고 그리고 가격이 돈이 받쳐주면은 저걸 늘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24개짜리 37개짜리 이런 식으로 늘어요. 자, 우리 A사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함정용 A사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S밴드고 3개를 갖고 있다. 자, 이게 되면서 일단 탐지 능력이 2배 이상 좋아질 거거든요. 기존 알레이버크급보다도 2배 이상 좋아질 거예요, 아마. 최소한 1.5배 정도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남급에 들어가는 S밴드 A사 레이더가 지금 정조급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각거나 1.5배 정도 좋을 거라고 봐요. 탐지 거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정조급을 추가로 더 건조하게 됐는지 어떤 외압성이 있다라고 좀 감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먹었거나 가운데서.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그때 KDDX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거였는데 확실히 이제 전기 소모가 많이 된다는 게 여기 보면 롤스로이스 MTU는 디젤 엔진 만드는 데인데 지금 롤스로이스하고 합병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12메가와트 정도로 생산하게 하는 발전기가 4개로 이제 증가됐다. 보통 2개 정도죠. 예.
우리 이제 호위함급도 한 4개 정도, 요즘 거는 4개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A사급 레이더를 돌릴 수가 있다. 이런 전력 수요라는 측면이 있고, 지금 기존 RA브급에다가 레이션이 마음먹은 대로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지 못하는 게 냉각 설비하고 발전기를 더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업그레이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배의 설계를 좀 변경하거나, RA브급 최신형이 지금 플라이 3라는 거거든요. 예, 그 공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배 내의 공간은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꼭대기를 올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통합 마스터로. 그럼 밑에 냉각 장치. 우리는 지금 한화에서 옛날 개발한 한화 걸 선정했잖아요. LIG랑 경쟁해서. 그거 약간 타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X밴드 레이더 들어가죠. S밴드 레이더 들어가죠. 그게 전력 공급 장치 다 들어가고, 냉각 장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밑에 공간을 다 버는 거예요. 배가 훨씬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 자체가 전력을 적게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미제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영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딱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보도를 한 건데, 여기 보면 2020년 당시의 계획을 보면은 2020년부터 건조를 한 척, 그 다음 두 척 이래가지고 2030년까지 완료를 한다, 20척. 이것도 가장 이제 빠듯하게 잡은 거예요. 근데 2021년 계획 안에 보면은 한 칸 밀리죠? 그 다음 막 밀리면서 뒤로 가면서 숫자가 많아져요. 예. 근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배정된 게 확 줄어요. 자, 그 바이든 때부터의 문제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왜 트럼프가 이거는 뭐 살기는 걸렸군 하고 이제 죽인 거죠. 이 프로그램을. 이런 것이 지금 4, 5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미군은 필요하다. 함정을 중국 해군한테 뒤졌다. 왜 뒤졌는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책임을 말하지도 않은 채, 누구도 언론도 어떤 비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만들 때는 최고로 비싸게 받아먹는 거죠, 값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농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원래 대체하려고 컨스텔레이션급이 대체를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없어요. 호위함이. 이게 이제 연안 전투함 LCS라는 거, 그게 대체하기로 됐었는데 그게 다 망가졌고, 망가진 게 아니라 다 건조는 했지만 현역에서 못 쓰는 거죠. 현장에서. 왜? 미국 해군이 못 쓰겠다는 거니까. 약해서. 그래서 후방밖에 없어요. 전쟁터에 못 나가요. 즉 미국 해군 장병들의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호위함이 없는 상태예요. 돈은 50조 이상 쓰고서. 그래서 나온 게 컨스텔레이션급이에요. 야, 우리나라 회사들 못 맡기겠다.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건조가 안 되네. 돈만 자꾸 올라가고 결국 자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작업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드렸었죠. 이거랑 다 맞물리는 거예요. 미 의회 조사국이죠. 미국 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우리도 입법 조사처라고 있죠. 국회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신뢰성 있는 보고서예요. 앞뒤 맥락으로 다 맞는 사실이고 22년도 겨울에 나온 보고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국 해군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미 해군의 역량 강화는 이때 뭐라고 결론이 뭐냐면 일부 분야에서 중국 해군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22년도에. 근데 미국은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안 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컨스텔레이션 거 보십시오. 그럼 이제 추월 확실히 당했겠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겁니다. 네. 제가 보건데 지금 미국은 1년에 RA브급 개량형 한 척하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한 척을 건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은 제가 봐서는 항공모함을 1년에 한 척씩 건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거는 우리한테 와야 된다. 컨스텔레이션이 먼저 올까? 차기 구축함이 먼저 올까? 그 정도 차이다. 예,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업계에 되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에 대해서. 자, 그때 이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예요. 당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 63척 뒤진다. 그리고 지금의 근함 계획을 쭉 봤을 때 2025년이 되면 지금 2025년이죠. 113척이 뒤지고 2030년 되면 135척이 뒤진다. 지금 2025년인데 113척만 뒤졌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컨스텔레이션까지 없앴으니까. 네. 이거기 때문에 미국 해군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미국 의회에서 다 인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위함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알레이브급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대부분은 A사 레이더도 아니고 폐사 방식의 레이더를 달고 있죠. 자, 전투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배들이 노후화된 것 동시에. 뭐 당연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신 함정들을 보면은 전부 다 A사 레이더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의 생산력을 주목했다. 그죠? 무조건 가야 된다, 한국으로. 이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뭐 SK 오션인가? 하여튼 뭐 SK 쪽에 지금도 조선소를 발을 들이밀었고 거기서 요번에 이제 그 충남함 요번에 진수한 거 금년 두 척이 진수를 했죠. 그때 아마 거기서 막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TDX도 빨리 찍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SK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없잖아요. 군함을 건조했던 경험이 없는데 기존 그게 현대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현대든 하나든 거기서 와서 도움을 줬어요. 경쟁업체끼리 그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내 노하우를 그냥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업체 성장하게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내려면 추가업체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더 큰 덩어리가 우리한테 온다. 그런 합의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림이 거의 확실해지죠. 자, 미국이 망가진 것은 이겁니다. 2010년 때부터 시작했나요? 저 위에 앞에 주말터. 이게 원래 열 몇 척 건조돼가지고 알레이브급을 대체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돈만 50 몇 조 들었어요. 지금 환율로 치면 뭐 60조, 70조 될 겁니다. 결국 세 척 건조됐죠. 여기다 통합 마스터 구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레이션하고 로키드 마틴하고 디렉트가 하면서 통합 마스터 구인이 안 됐죠. 결국 뭐 S밴드만 따로 달고 나왔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실패한 것이고 컨셉 자체가 안 맞는 컨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연안 전투함 저 위에는 인디펜던스급, 저 위에 건 지금 인디펜던스급이죠. 19척, 프리덤 밀러스척. 자, 미국이 독보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다. 그 근해까지 연안 전투함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존의 항공모함 전력이 갈 필요도 없다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상대할 때는 당연히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것이 그 외 중소국들만 제압하면 된다. 나머지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쪽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어요. 그래서 거의 해적들, 중소국가들 때려잡는 용으로 해군 전력을 다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말터가 저까지 다가가가지고 함포로서 내륙 깊숙이 타격한다. 그래서 뭐 몇백 킬로 날아가는 함포를 달겠다. 그리고 지원을 하면서 항공 전력도 없이 그 근해 가까이는 LCS가 들어가서 이제 족친다. 지금 북한이 이 정도로 당하겠습니까? 지금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지상 발사형 같은 경우 뭐 500, 10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후티에 드론에도 후달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홍해에서. 그러니까 휴전을 했겠죠. 자, 이때 다 망가진 것이고 그래서 올리버 페리급을 대체할 수 있는 함정이 죽어버린 거죠. 건조했지만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게 또 50 몇 조 들어갔어요. 통합 100개에서 200조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거. 누구 하나 처벌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옷 벗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 이게 미국이 맛이 간 거예요. 자, 그랬죠. 주말터 한다고도 다 말아먹었죠. 그래서 지금 알레이브급이 엄청나게 노후화되고 있는 거고, 페리급은 노후화돼서 이미 은퇴했죠. 배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호위함은.
이때 이제 돈만 써가지고 돈만 쓰고 흐름을 끊어버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조선소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 원래 숫자가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눈에는 이게 신뢰할 수 없어 보이고 실제적으로 건조도 못하는 거죠. 미국은 건조나 생산, 그게 뭐 육군 무기든 공군 무기든 한 10년 전 끊어지면은 없어집니다. 옛날에 하던 것만큼도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한때 세계 제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돈을 아무리 넣어도. 예. 그래서 이가 그냥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우리가 협상에서 마음가짐을 가져도 돼요. 그럼 미국 해군은 영영 안녕이에요. 기존 배는 계속 썩어 나가고 수리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 MRO를 우리한테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조선업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 네. 자, 이게 DDG-X라고 모델만 나와 있는 거죠. 알레이브급이 노후가 됐는데 주말트가 죽었으니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컨스텔레이션급이랑. 그래서 부랴부랴 이 계획을 냈지만 이것은 아직 이제 계획 단계고 이것도 그냥 컨셉 모델이에요. 이거 실현 가능성은 더 낮아요. 컨스텔레이션급은 두 척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 때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세부 사항은 밝힐 수가 있겠지만 DDG-X는 컨셉 모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미국 자체가 이게 대해서. 이거 우리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맡길 때는 우리 모델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싸게 치고 생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급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모델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훨씬 저렴하고 성능이 좋으니까. 그리고 빨리 생산할 수 있고. 그때는 군함을 대량 생산하는 희한한 그런 시스템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배를. 지금 SK 그 오션 플랜트인가? 거기서 예전에 진수식 할 때 딱 보니까 그 부두 위에 부두 옆에 지금 두 대, 한 대는 진수하고 있고 두 대가 다 건조 중이더라고요. 모습이 거의 모양을 갖춘 채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 5대, 6대 줄줄이 세워놓고 해야 될지 모른다. 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DDG-X 이건 어찌될지 모른다. 건조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 예. 현재 이제 알레이버크급이 한 70척 정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 70척 예전에 앞에는 많이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현재 최신형은 개량해서 플라이 3예요. 그걸 15척을 주문해 놨는데 현재 6척이 건조 중이에요. 이거는 배가 값이 2조를 훨씬 넘어 3조? 3조 가까이 돼. 3조는 넘어요. 3조는 플러스예요. 우리 KDDX가 예산 잡힌 게 1조 3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배 이상이에요. 비슷하죠. 컨스텔레이션도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 해군 최신 전력은 플라이 3를 2척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 2A 어중간하게 개량한 거. 요거 2척이에요. 요 4척이에요. 그러니까 요 4척만이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충남급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하여튼 진수했죠.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또 한두 척 더 나올 거잖아요. KDDX 이제 1년에 2척씩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A사 레이더와 P사 레이더는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센서입니다. 즉 한 척이 2척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척의 A사 배가 함정이 2척 이상의 폐사 방식 센서를 가진 함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겠느냐? 안다. 이거 금방 따라잡혀 우리한테도. 자, 6척 추가 건조 중인데 이것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플라이 3를 15척을 주문한다. 알레이브급. 우리는 KDDX 넘어가면서 차세대 함형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개량했지만 이건 알레이브급이거든요. 우리 배들은 100% 전기 추진으로 막 가고 있는데 얘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가격이라는 면에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함부로 찍어내서 빌려서 못 써요.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정치 논평에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레이시온 입장에서도 소위 그 똥줄이 탄다고 하죠. A사 레이더를 당연히 선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많이 장착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많이 장착해야 되는. 100값의 3분의 1이 레이더인데, 레이더하고 전투체계인데, 이 전투체계는 모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건지, 레이시온 건지는, 여기 보면 컨스텔레이션급이 20척이나 건조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뭐, 최소 18척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예상 매출액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좀 남은 거라고는 플라이트들이 15척 주문됐고, 6척 건조되는 거. 요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이 즉 뭐냐면, 우리가 KDDS 같은 것을 신속하게 건조하려는 부분도 분명히 이것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레이더, 우리 함형을 미국의 알레이브급급 후속 함정으로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밀어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에 뭐 HD중공업, 현대중공업하고 KDDX 뭐 공동 개발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보도를 보고 실제 앞뒤 내용을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 생산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우리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함형이라도. 예. 우리는 거의 전기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시온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미국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2023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M10 부크라고 뭐라고 할까 보병들의 근접 지원하는 장갑차형에다가 위에 105mm 포를 올리는 거거든요. 저하포를 단 거. 이 엄청나게 어중간한 이 전차를 뭐 전차라기보다는 하여튼 화력 지원차를 한 대 170억을 주고 우리 K2 전차가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미친 짓을 왜 하나? 그 우아함에서 나온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이거 결국 트럼프가 잘랐어요. 20몇 대 납품됐는데 죽였어요. 저는 잘 죽인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거거든요. M10 부크라는 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거. 이거는 이 업체한테 간식 끓이 주려고 만들었다. 너 도시락 하나 먹어. 나 배고파 죽겠는데 도시락 잠깐 먹어. 이렇게 준 걸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당시에도. 자, 2025년 초도 배치고 126대였는데 가면 숫자가 줄었는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뭐 90몇 대를 하기로 했다. 그 중에 이제 20몇 대가 이미 배치가 됐다. 무게가 36에서 42톤 상당히 무겁죠. 800마력. 우리 지금 K1, K2 전차가 55톤 이 정도인데 800마력이다. 기동력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고 105mm 강선의 저반동포기 때문에 뭐 상대방 전차나 이런 걸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유기압 현수장치 이런 것도 자랑하는데 이것은 이게 뿌리가 됐던 유럽 쪽의 차들이 워낙 현수장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했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신형 차량인데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드론에 대한 어떤 방어막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고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또한 스스로 드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착하는 부분, 정찰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요즘 추세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 아니에요. 기존에 서구권에서 돌아다니는 장갑차 차량에다가 포탑 얹은 것밖에 안 돼요. 현대 전장의 흐름과 맞지 않죠. 우리도 보면은 한때 이제 K21 장갑차 위에다가 포탑을 넣어서 근접 지원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더 무게도 가볍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이디어가 몇 개 나오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드론이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장갑 차량이 살아나오려면 무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인화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드론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또 거꾸로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이야기가 나오죠. 네, 좀 방어력을 강화하고, 뭐 공격력도 위에 이제 30mm 기관포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써왔던 16톤에서 20톤급의 차륜용 장갑차를 업그레이드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낫겠다. 나머지 다른 타격수단, 더 정비한 타격수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즉 드론이죠. 그러면 그 장갑차는 공격력도 강화되고 방어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아마 전차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능동 방호 장치 같은 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병들 생존성을 더 강화시키고 타격력을 강화시킨다. 우리는 방향을 그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하고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자른 거잖아요. 20몇 척, 20몇 대 만들고. 이렇게 봐서는 미국이 지금 지난번에 했던 6.8mm짜리 차세대 소총 한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설레발 많이 들었었죠. 풍산에서 우리도 6.8mm 탄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초기품 만들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장이고 양쪽에 뭐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초대형 전쟁터인데 전혀 다른 판도로 진행이 됐고, 거기서 수많은 근접전과 참호전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기존의 5.56mm 탄이나 7.62mm 탄의 기존 탄이 시대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네. 그것 또한 그런 방산업체에 밥 먹여주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죽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아마 그렇게 봤을 때는. 자, 25년도에 금리 취소가 됐지요. 96대 주문하기로 했었는데 26대가 이미 인도가 됐는데도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편제에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26대는 박물관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가장 큰 이유는 무거운 중량이 이유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저는 이유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중량이었단 말이에요. 무겁기는 무겁죠, 확실히. 우리 지금 차륜용 장갑차 개선형도 30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나중에 이제 향후 어떤 항공기로 수송기로 옮긴다 이런 부분도 맞긴 맞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 중량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이 문제가 안 됐던 게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된다? 이거는 핑계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뒤에 어떤 비리성 부분이 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급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노출 안 되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별 희한한 일이 다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빨대 꽂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뜯어먹는 그런 거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지금 몇백 조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미국 무기를 사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물론 그 외에 현금성으로 준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내부에서 군과 방산업체 사이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 눈만 깜짝깜짝 하면은 그 중에 한 투막 툭 잘라서 떼먹기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 일 디지털화도 늦은 나라에서. 예. 자, 어쨌거나 이런 걸 쭉 보게 되면은 컨스텔레이션급의 포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었다. 자, 이걸 쭉 보게 되면은 저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라는 대체제가 생겼고 거기에 이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재편될 정도로. 신생업체 SK 오션플랜트인가 거기에 현대중공업과 하나가 기술을 가르쳐줄 정도로 그들의 아까운 그 귀한 노하우를, 그만큼 큰 덩치가 온다. 덩치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위키피디아에 나온 금액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스텔레이션급 1조 5천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게 20척이면은 30조예요. 맞죠? 자, 지금 알레이브크급 최신형 같은 경우가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현재 71척 보유하고 있는 걸 대체한다고 해서 한 20척 정도 건조한다고 봤을 때는 빨리 건조해야 되죠, 빨리. 20척이면 3조가 20척이 돼야 돼요. 그럼 60조예요. 그럼 호위함하고 구축함하고 합치면 100조예요. 그래서 100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구나. 미국은 그 돈 다 주더라도 안 깎고 다 주더라도 기한 내에 생산만 돼도 미국은 감지덕지해야 돼요. 왜? 군사무기잖아요. 군사무기. 그러면 성능이 좋고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면 그 길로 따라올 가능성도 커요. 그럼 그 이후에 미국 조선산업 어찌 하느냐? 미국 조선산업은 이미 끝났다. 그걸 한국에 다 맡기고 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못 만든다. 군함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지요? 미국의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